마음으로 쓴 편지. 이야기, 그리기, 이미형. 듣고 쓰기, 정상민, 한지우. 청권도서관 인스토리. 청권도서관 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 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청권 도서관인 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풀매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 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청권 도서관 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1000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청권 도서관 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여군을 꿈꾸던 소녀.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한 일인데 이번 여름은 유독 무덥구나. 이젠 정말 기후가 이상해졌나 봐. 요 며칠 계속 잠을 설쳐. 잠이 오지 않는 밤, 누워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결국은 못 이기고 일어나지. 나이를 먹어 그런가? 늦게 잠들어도 새벽이면 잠이 깨고 할 일이 없어도 괜히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 뇌가 있었으면 얼른 자자고 어깨 한번 토닥여줬을 텐데 그 손길 한 번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 너희 아버지는 또 뭐에 꽂혔는지 컴퓨터 앞에 앉아 뭘 저렇게 열심히 쓴다. 저번에는 자서 전인가를 쓴다고 하더니 요즘은 시를 쓴다더라.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서 외롭지는 않구나. 아들, 그거 말했던가? 엄마는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누구나 꿈 하나쯤은 있잖아. 선생님들도 어떤 꿈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엄마도 꿈이 있었어.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 엄마 어릴 적 꿈은 여군이었어. 어느 날엔가 TV에서 행진하는 여군을 봤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던지. 내가 좀 활발한 면이 있으니까 여군이 되면 잘할 거라고. 거울을 보며 남몰래 어설픈 경례 연습도 해봤어. 꿈은 현실과 멀다고 말 그대로 꿈만 꾸고 말았지만 그것으로도 뭐 어때. 29의 꽤 늦은 나이에 하게 된 결혼이었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나이도 다 찼으니 슬슬 결혼해야지 않겠냐고 하시더라. 그렇게 나간 중매 자리에서 너희 아버지를 만났지. 연애 결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중매 결혼은 더 어려운 것 같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같이 사는 건데 삐걱거리지 않을 수가 없지. 참 많이도 싸웠다.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어. 단칸방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오죽했을까. 그런데 결혼하고 2년인가 3년 뒤에 네가 찾아온 거야. 엄마, 나왔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며.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 너를 만나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알고 있지? 여군을 꿈꾸던 소녀가 엄마가 되자 세상이 달라졌어. 너는 나를 웃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희망이었어. 불안과 고단함 뒤에 오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몸이 많이 약하기는 했어도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 우리 아들 꿈이 카레이사였잖아. 카레이사 되기만 하면 우리 엄마 걱정 없을 거라며 웃던 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차를 종류별로 모르는 게 없고 어릴 때부터 차를 수집해 진열도 했었지. 그걸 보면서 눈을 반짝이는 게 참 예뻤는데 그 눈이 내게 매일매일 희망을 일깨워 주었어. 그런데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 너는 아마 모를 거야.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니까. 날짜도 기억해.
1985년도 7월 14일.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온 거야.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게 그런 느낌인가 싶었어. 눈앞이 새하얘져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네 아버지가 온데를 다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차를 폐차할 만큼 큰 사고였던 거지. 그렇게 누워있는 네 아버지를 보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 아, 이제 어떡하지 싶고. 너도 계속 아픈데 네 아버지까지 못 일어나면 어떻게 사나 싶었어.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무서웠어. 그래도 뭐 어떻게 해. 당장 상황이 이런데 우리 세 식구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잖아.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버텼어. 정말 다행인 건 뇌는 안 다쳤다는 거야. 양쪽 다리뼈가 다 부러지고 장도 파열됐는데 천만다행이었지. 그런데 수술 다 끝나고 나니까 병원에서 바로 개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 입원비로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랬겠지. 병원비도 문제였어.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낼 수가 없었지. 간신히 300만 원을 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소송을 걸더라. 의료보험 공단에서 압류 쪽지까지 날라오고 그러면서 몇 년이나 그놈의 병원비 때문에 속을 썩였는지 몰라. 공단에 뇌가 아픈 사정을 말해 간신히 남은 200만 원을 연재받았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즈음이었나? 그전에도 동네 사람들이 내가 학교 가는 길에 몇 걸음 못 가 쉬고 몇 걸음 못 가 쉬고 그런다고 말하긴 했어. 그냥 다리에 힘이 좀 없나 보다 했어. 병원에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 어느 날 너를 쪼그려 앉게 해봤지. 그랬더니 힘없이 픽 쓰러지는 거야. 영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 근육병이라고 하더라. 일단 진행되면 완벽하게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거야.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방법도 없고 점점 안 좋아지는 병이라 최대한 오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낫게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강남 세브란스의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어. 너를 입원시키고 온갖 검사를 다 했어. 떼오라는 서류는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을 오르락거렸을까. 마음 같아서는 서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부산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 그때는 수급자 생활비 지원도 안 되던 시절이었고 기차도 장애인 할인 같은 게 없었거든. 다행히 부산에서 재활치료 잘하는 봉생병원을 소개해줘서 거기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았지. 너희 아빠 때랑은 달리 내 치료비는 여기저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도 후원을 받고 병원에서 소개해줘서 농협보험에서도 병원비를 보조받았지. 감사한 일이야. 너는 언제까지나 자랑스러운 내 아들.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네가 그 모든 과정을 잘 따라와줬다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욕심이 많다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도 졸업시키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남들 다 하는 거 우리 아들만 못하도록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거 다 해보라고 했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언덕길을 다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다. 혹시나 이런 말 한다고 너 때문에 힘들었을까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만 있으면 다 괜찮았거든. 내가 있을 땐 아파도 아픈 줄 몰랐지. 학교에서 뭐 했는지, 친구들이랑은 어떻게 지냈는지 제잘 때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뿌듯했어. 내 등에 엎인 내 손의 온기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어. 내 목을 꽉 끌어안은 내 간절함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어. 이렇게나 작은 손이 꽉 붙잡고 버텨주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하고 한 발 한 발 걸으면 신기하게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 30 넘어 너를 독립시킬 때도 그랬어. 다 큰 자식을 부모가 계속 돌봐주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걸 경험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그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몸도 성취하는 애를 어딜 내보내냐 하더라. 담대하다고 대단한 결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
엄마는 주변에서 뭐라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 부끄러울 것도 없었어.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고 언제까지 들어 앉혀놓고 밖에 내놓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몸이 불편하게 된 건 아니잖아.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저 내 귀한 자식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성장했으면 싶었어.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내가 잘 적응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생계지원금을 모아 내 전동 휠체어 값을 보탰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들. 그런데 혹시나 엄마가 모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엄마는 그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그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의사 선생님이 내 손을 붙잡고 수고하셨다. 우리 의사도 그렇게까지 못할 거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나는 우리 아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너 없는 일상. 너를 먼저 보내던 날에 엄마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네가 이래는 안 될 건데.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뭐라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런 소리들을 하지. 그게 있는다는 뜻이 아니더라.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다는 뜻이더라. 하긴 어떻게 자식이 떠나갔다고 잊을 수가 있겠어. 평생 잊을 수 없고 잊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고 내가 내 생각만 하며 슬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해. 물론 너를 보낸 후로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어. 식사도 제대로 못했지. 그러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 우울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복지관에 봉사를 시작했어. 봉사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하루에 한 번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에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 어딘가 텅 비어버린 삶, 너를 향한 그리움,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있어. 복지관에서 활동한 지가 올해로 벌써 3년째구나.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한단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방문해서 건강하신가 살펴보고 도울 일이 없는가도 물어보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복지관이나 재단 같은 데를 소개해 주기도 해. 빵 같은 거를 후원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두부도 만들고 호두 파이 만들어. 요리를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만들어서 나눠 먹으니 그것도 좋더라고. 행복 나는 봉사단이라고 직접 콩나물도 갖고 파는 것도 재미있어. 봄이랑 가을에는 콩나물 넣고 굴국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도 해. 이번 10월 26일에는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에게 콩나물 잡채도 대접할 거야. 설날에는 쌀 떡국 만들고 추석에는 송편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나눔이 많이 줄어서 아쉬워. 텃밭도 갖고 당근, 무, 비트 같은 야채를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가라고 짓는 거지. 봉사가 없는 날이면 깡통시장으로 구경도 가고 진시장도 가고 부산시장도 가. 시장에 뭐 별거는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구경만 해도 시간이 엄청 잘 가더라. 가끔 우리 아파트 1층 평상에 모여 국수나 찌짐 같은 걸 나눠 먹기도 해. 이웃 노인들도 부르고 아는 사람도 부르지. 내가 고구마도 삶아가기도 해. 지난 봄에는 광안리에도 다녀왔어. 몇 사람 모여서 지하철 타고 가서 모래사장도 쭉 둘러보고 밥 한 그릇씩 사 먹고 왔어. 봄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 다음에는 태종대도 한번 가봐야지 싶어. 열차도 있고 풍경도 좋고 하니까 날씨 좋을 때 가보려고. 그렇다가도 문득문득 내 생각이 나. 봉사단체에서 봄이 되면 관광차 불러서 함양이나 이런 데 관광을 시켜줬잖아. 아, 맞다. 나랑 같이 아쿠아리움도 갔었지?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 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져. 하지만 아들,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무엇으로도 내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 오늘도 아침부터 일이 많다. 그림 그리는 수업도 있고 끝나면 또 운동도 하고 커피 만들러 가야 해. 4시 되면은 홍 교수님 교육도 있고 일정이 다 짜져 있어. 복지관에서 바람도 쐬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많아서 하루하루 다 스케줄이 비는 때가 없어.
전에는 꼬박꼬박 위아빠 밥을 챙겨줘야 했는데 요즘은 뭐 반찬 있고 밥 있으면 알아서 하더라고. 위아빠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지만 돌아다니는 거에 말 얹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게 어디니. 게다가 내 아빠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을까 싶어. 참, 대단한 양반이야. 고맙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부모이고 싶었어. 봉사활동을 하며 배운 것도 많단다. 이렇게 나누고 살면 그게 다 다시 돌아오더라? 우리 동네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거든. 시설에 있다가 독립해서 혼자 살아. 내 생각이 나서 몇 번 반찬을 챙겨줬어. 그런데 그 애가 글쎄 자기 보조금 받는 날에 나를 부르더니 어머니 용돈입니다 하며 5만 원을 떡하니 내놓는 거야. 얼마나 고마웠던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모처럼 생각한다는 거잖아. 아니, 사실은 내 생각이 났던 것 같아. 그러고 보면 나를 세상 밖으로 이끈 것도 그런 마음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 너를 잃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십사동에 사는 아줌마가 나를 챙기더라. 이럴 때일수록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밥맛도 없으니 와서 먹고 가라고. 그게 엄청 고마웠지. 그 아줌마 아이도 또 장애가 있어. 다 큰딸을 혼자 들쳐업고 다니는데 안타깝더라고. 그 아줌마도 이제 나이가 많거든. 너는 이제 없지만 장애인 문제에 유난히 관심이 가. 사람들은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은 곧잘하지. 하지만 짜증도 내고 눈치도 줘. 그거면 다행이게. 무례하고 무식한 행동도 서슴지 않지. 너도 기억하지? 너랑 지하철 엘리베이터 탔을 때 어떤 노인이 우리에게 화를 냈던 일. 전동 휠체어가 자리를 차지하는 게 거슬렸는지 집에 있지 왜 나와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느냐고 했지. 엘리베이터란 게 원래 노인만 타라는 게 아니잖아. 장애인도 같이 타라는 건데. 아니, 꼭 장애가 있지 않아도 다리가 아프고 잔병이 있어도 탈 수도 있잖아. 결국 내가 나중에 따로 올라가겠다고 양보를 했지. 그때 얼마나 화가 나고 슬프던지. 웬만해서 화내는 법이 없던 너도 그 앞에서는 뭐라 못하고 나중에 한참을 씩씩거렸지. 그러고 보면 우리 아들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게 있다더라.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보여서 괜히 도움을 줘야 할 것 같다는 거야. 무례하게 구는 것도 차별이지만 그런 것도 차별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지. 우리 아들 그런 시선과 무지로 인한 상처를 얼마나 받았을까. 특수학교 다닐 때야 비슷한 아이들이랑 모여 있으니까 괜찮았지만 대학에 갔을 땐 많이 힘들어했지. 엄마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실생활에서 비장애인들이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낯선 모습을 이상하다고 비정상 정상으로 나누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거지.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제적인 교육을 하면 좋을 텐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잖아. 신기하지? 엄마가 내 덕분에 이런 생각을 다 한다. 네 아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 때문에 장애인 복지를 위해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 비행기는 장애인 할인이 되는데 열차는 왜 안 되냐고. 장애인 활동 보조사 지원 문제도 그래. 근육병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한데 그나마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시간을 줄이는 바람에 우리가 서울까지 항의하러 올라갔잖아. 내 아빠는 내가 다니는 대학을 쫓아다니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개선해달라고 귀찮게도 많이 했지.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 거기는 장애인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한국에는 경사로로 휠체어가 비스듬히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일본에는 휠체어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리프트가 있더라고. 장애인들이 지하철이고 버스고 이용하기도 쉽고 사람들도 먼저 배려를 해주는 게 참 대단하대?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 아들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꽃 한 다발 향기가 너에게 닿기를. 아들, 얼마 전에 오랜만에 내게 다녀왔어. 명절이었잖아. 한동안은 가지 않았지. 더는 너를 볼 수도 안아볼 수도 없는데 거기 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 그곳에 가면 내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게 너무 괴로웠어. 그래도 오래간만에 가니 내가 더 생생하게 떠오르더라. 꽃 한 다발 두고 왔는데 그 향기라도 내가 닿을까 모르겠다. 그러고 보면 내게 다녀온 후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도 같구나. 아들, 너를 키우면서 고되고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야. 그래도 그 고된 세월을 다시 겪어야 한다고 해도 엄마는 내 엄마가 되는 길을 택할 거야. 너를 만난 일이 엄마에겐 가장 큰 행운이었어. 그러니 그 행운을 얻지 마다하겠어? 아직 할 말도 많고 이만 줄여야겠어. 더 길어지면 보고 싶어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는 거라면 좋겠다. 엄마도 잘 지내고 있을게. 언젠가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 나를 걱정할 착한 아들을 위해 마음으로 쓴 편지를 전하마. 언제나 사랑한다. 너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가.